영어 공부는 하는데 왜 성적은 이렇게 안 오르는 걸까요?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 외웠던 단어가 생각 안 나고 여전히 해석은 어렵기만 하고 문법은 문제를 모르겠어서 다른 것부터 풀어보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공부해보세요.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고 중학교 영어 시험 점수를 단기간에 확 올려주는 확실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따라하시면 지금까지 막혀있던 영어가 술술 풀리면서 전혀 다른 영어 시험 성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어 내신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단어를 공부할 겁니다. 각각의 단어뿐만 아니라 수거도 공부하고 영영풀이도 같이 공부합니다. 이 영영풀이는 기본 한두 문제씩은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영영풀이가 어려워서 공부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은 영영풀이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영영풀이 문제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영영풀이가 너무 어려우면 단어와 영영풀이에서 핵심 내용만 연결해서 공부해 보세요. 예를 들면 artificial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예를 들면 과학 또는 기술을 이용해서 라는 뜻입니다. 뒤에 예를 들면은 신경 쓰지 말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disturb라는 동사의 설명을 보면 interrupt, 즉 방해하다는 단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볼 필요 없이 유효하게 이 두 단어만 연결해서 공부해주면 훨씬 쉽겠죠. 그러니 영역풀이 공부할 때 모든 내용들이 다 완벽하게 해석이 되고 세세하게 기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단어의 의미에 맞는 핵심 표현만 잘 봐둬도 충분합니다. 단어 공부하고 이제는 대화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화문은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문 공부할 때 비슷한 의미를 가진 내용들도 꼼꼼하게 잘 공부해야 합니다. 많지 않으니까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화문 문제를 까다롭게 내는 곳은 의미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내용까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제한, 권유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표현에 따라서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고 ing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만 대충 공부했다가 이렇게 문법적인 내용을 묻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당황해서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 대화문에서 표현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공부해 보세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학교 영어 내신 시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본문 내용만 제대로 공부해도 시험 공부의 반은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턱대고 본문 내용을 외우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시험에서 본문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번 읽어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공부를 해보세요. 본문 공부할 때 먼저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써보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앞에서 분명히 공부했지만 제대로 외워지지 않았던 단어나 수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문장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쓴 해석과 교재의 해석을 비교해보면 어떤 걸 제대로 몰랐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몰랐던 단어의 뜻 다시 공부하고 해석이 안 된 문장은 왜 해석이 안 된 건지 분석하면서 다시 공부해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썼던 노트에 표시를 해두고 시험 전에 다시 공부하면 절대로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문법이 남았네요. 내신 문법 공부할 때 기본 문법의 이해도 중요한데 이 문법이 본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꼭 같이 공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과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은 원급 비교와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 수동태와 원급이 어디에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해주고 문장 전체의 내용도 잘 봐둡니다. 비동사는 뭘 썼는지, 과거 분사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as 다음에 원급의 형태도 꼼꼼하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에서 서술형 거의 문법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문법 공부하면서 서술형까지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서술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들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의 문장으로 영작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문제집에 보면 한글 해석이 나와 있는데 이 해석에 맞춰서 영작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영작을 해보면서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공부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영어 내신 시험에서 중요한 건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입니다. 영어는 학원에서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학생들이 수업을 대충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수업 시간에 다뤄지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있고 교과서에 맞춰서 진행되는 학습지의 내용에도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학습지가 주어지면 대부분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법이 추가로 설명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온다고 생각하고 꼼꼼히 공부하세요.
예전에 영어 시험에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나온 적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거의 기억을 못하고 한 학생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address, 주소란 쉬운 단어였는데 아이들이 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address는 명사로는 주소라는 의미가 있지만 address, 동사로는 문제에 대해 고심하다, 다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의미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결국 수업을 열심히 들은 소수의 학생들만 이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러니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있으면 꼭 필기를 해두고 시험 전에 더 꼼꼼하게 공부해보세요. 중학교 영어 내신은 양치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공부하냐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공부해보세요. 제대로 실천하면 영어 시험 점수는 단기간에 최소 20점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내신 시험 때 가르치는 방식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 방법으로 실제로 점수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다가오는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적 고민 해결할 수 있는 공부법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배운 방법으로 성적이 오르는 걸 경험하면 그 성취감이 여러분을 더 성장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적을 얻을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함께 하겠습니다.